네, 안녕하세요. 차트선생입니다. 자, 오늘 장 시작했고요. 일단 원전주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죠. 자, 과연 이게 정상적인 하락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과하다. 너무나 과한 하락이고 요 부분들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 지금 매도해야 되나요? 라는 관점 분명히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과한 하락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기다려야 된다 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피력을 하면서 아니 이거 원전에 대한 부분들 무조건적으로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맞나? 이런 생각 분명히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냐면 지금 구간이 어떻게 보면 저점이 잡힐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어제 ETF가 상장이 됐거든요. ETF. 근데 이제 ETF가 상장됐다라고 하면 그 안에 두산이나 한정기술, 한정 KPS가 포함된 상태에서 ETF가 상장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이 들어간 상태에서. 근데 결과적으로 패시브 자금이 들어간 상태에서 주가가 빠지니까 이 패시브 자금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빠지면 자동적으로 ETF에 있는 물량들을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ETF 가격이 먼저 떨어지면 이거는 뭐예요? 증권사가 기초지수에 맞게 실제로 매수해놨던 두산 엘러비리티, 그다음 한전 KPS, 한전 기술 등을 뭐 해야 돼요?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요게 지수가 빠지면서 ETF가 빠졌고 또 ETF에 대한 부분들이 기초 자산으로 설정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ETF가 빠지니까 매도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매도가 매도를 불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하락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과도한 하락이고요. 과다한 하락이고 단기적으로 이 부분들은 서로 영향이 주는 단기적인 악순환이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한미 정상회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25일. 25일에 이 한미 정상회담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되면은 원전 에너지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죠? 이 부분 나올 거고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에 이러한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트럼프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서 어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한미 공동원전 수출 파트너십이 선언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죠? 조선처럼 높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번 부분들 미국의 기술 견제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해외 원전 수출을 이어갈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아니 근데 요 부분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근데 중요한 알짜 나라들 유럽 이런 유럽이나 북미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쩌리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 생각해 보세요.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파트너십이 선언된다라고 했을 땐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부분들 뭡니까? 국내가 담당할 수도 있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웨스팅하우스랑 한수원이랑 이번에 협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 협정이 뭐예요? 비밀 유지 계약이죠. 비밀 유지 계약입니다. 그럼 이 부분들은 분명한 것은 이 웨스팅하우스가 어떤 부분, 이 한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수주를 받았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나라 국내 원전한테 일정 부분을 맡기겠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야. 그거는 비밀 협정이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는 할 수는 없지. 이게 뭐 우리나라 문서가 유출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좋았던 부분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비밀 유지 협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과대 낙폭이고요. 과대 낙폭에서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버텨내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까지 길게 글 써드리면서 한미 공동 브랜드를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중요한 거는 파트너라는 부분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했을 땐 조선이나 이런 부분들처럼 단기적으로 빠르게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자, 저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정말 위험하면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위험해 아니오며 솔직히 주가 많이 밀렸지만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정말 알고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거 아닌데 지금 이 자리는요 남들 다 파는 자리예요. 애초에 다 손절. 어제 들어왔던 단타 물량 어쩌지 손절. 그죠? 위에서 물려있던 사람 손절. 밑에서 수익 중인 사람 차익 실현 물량 다 나오는 데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팔고 싶어도 지금이 아니라
주가가 기술적으로 올라와서 6만 원 구간이 넘어가는 이 구간에서 뭐 해야 돼요?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락할 때는 대응해라 말아라? 대응하지 말아라.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과대낙폭에 대한 말씀드릴게요. 과대낙폭에 대한 부분들에서 투매를 하는 이유는 대중과 함께 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동조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일단 초반 시작하고 반등 흐름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는 손절할 자리 아니고 대응 자리도 아니다. 기다리세요. 자,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과거에 이 에코프로가 이렇게 되다가 작살나지 않았냐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얘기하실 텐데 제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고가권에서 오래 횡보를 하면서 개인과 외국인이 서로 물량을 주고받았다라는 건 이 구간 자체가 뭐예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가격이라는 거예요. 이 가격 자체가. 근데 에코프로는 기관과 외국인이 주고받는, 개인이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때 당시는 그냥 진짜 공매도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스퀴즈가 계속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거야. 개인들이 매수하면서. 지금과 이 과거의 에코프로의 이 상승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두산이 여기서부터 광기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에코프로처럼 위험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현재 구간에서는 이러한 자리들에서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밑으로 발생을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러한 갭이라는 것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갭을 메꿔주는 움직임들이 나옵니다. 특히 대형주에서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이 구간에서 횡보하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으나 뭐한다? 상승에 대한 탄력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5일 한미 정상회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올라올 가능성 생각을 하시고 내려갈 때 대응하는 게 아니라요. 올라왔을 때 일단 대응을 해보자. 그러니까 저는 대응 안 해요. 저는 더 볼 건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팔고 싶어도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팔아.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저는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 원전에 대한 부분들은 이 전력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분명히 투매에 대한 물량 계속적으로 나올 거고 개인들의 매도세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ETF에 대한 단기적인 악순환에 대한 부분들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하겠지만 하락은 반드시 잡힌다.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반등 나오면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조금 더 하락한다고 해도 반등 나오면 밑에 구간 잡히면 여기서 20% 30% 반등은 나와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진짜로 최악 구간에서 어제 구간 예를 들어서 NXT 구간에서 빠졌던 부분 이거 얼마예요? 여기 51,500원 터치한다고 하죠? 여기서 적어도 얼마? 20%에서 25% 61선까지는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릴게요. 주식은요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대형주는 확실히 어떻게 빠져요? 대형주는 이렇게 빠져요. 빠져도 항상 이러한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셨다가 올라왔을 때 대응을 하셔라. 정말 내가 힘들다 하더라도 저는 더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나왔던 악재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악재가 재탕되면서 어떻게 나왔던 악재들이 재탕이 되면서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나왔던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왜 갑자기 오후에 반영이 돼서 또 빠지고 그리고 왜 또 오후에 아무 이슈가 없으면 또 빠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주가를 누르려는 의도가 분명히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많은 개인 투자자를 한번 떨궈주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동요하지 마시고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현 구간 ETF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들 단기적인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핵심은 그겁니다. 악재가 노출이 되었다. 악재가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오버행 이슈 악재에 대한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두산에너. 자, 지금 그러면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노출이 전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 나올 악재를 덜어냈다라고 판단하고 올라갔을 때 오히려 더 탄력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희망회로 아닙니다. 회로 아니고 저는 욕먹어도 매도 해야 되면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은 절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 욕먹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정말 매도해야 돼 말씀 지금 아니다. 지금 아니에요. 두산 지금 텔레그램을 안 들어와 계신 분들 제가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브리핑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빠르게 입장 요청하셔서 같이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위쪽에 번호 남겨놓을 건데 지금 7,300분 정도 들어와 계시거든요. 같이 대응하실 분들 위쪽 번호 010-9201 자 6329 이쪽으로 두산 남기셔서 빠르게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뭐예요? 동요하지 남들과 똑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들 이게 영원히 빠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하나만 기억을 해보세요. 자,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가 장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항상 위기에서 투매하고 주가가 올라갔었는지 빠졌는지 생각을 해라. 항상 여러분이 팔면 올라가고 사면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 뭐예요? 팔면 올라가는 부분이요. 에코프로 때는 주가 하락에도 개인들 반응은 공매도 개새끼들 2,000원제가 얼마나 대박인데 이런 반응이었어요. 에코프로 때는. 근데 지금은 아니야. 원전에 대해 악재가 나오면서 역시 원전은 안 돼. 지금이라도 팔아야 돼.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게 많아요. 에코프로 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에코프로랑 비교하면 안 되는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구간에 동요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다리시고 타이밍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잡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두산 남기셔서 반드시 영상 설명창 링크 있습니다.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스펙스 X 관련 주고 2025년 흑자 전환을 한 회사기 때문에 앞으로 뭐요?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이고 우리가 지금 날짜가 8월 10일이거든요. 10월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된 이벤트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딱 매집을 하고 넘어갈 종목이에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 비중, 사업 비중을 보면 위성 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비중을 보시면은 매출이 23년도 85%, 24년도 91%, 25년도 94%, 즉 위성 사업에 대한 비중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전문적인 위성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분기를 보시게 되면 뭐 했어요?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자, 요 그림을 잠깐만 보실게요. 자, 우리가 밑에 구간 잠깐만 보게 되면 우리가 이번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영업이익에 대해서 흑자 전환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3배 정도 오른 이후에 계속적으로 1년, 2년 동안 하락을 하고 최근에 작년부터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와서 올라온 상태예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박스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흐름이 왜 좋은 흐름인지 모를까봐 제가 주봉의 흐름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현 구간에서 잘 보셔야 돼요. 자, 고점을 찍고 주가가 내려온 상태에서 하락하는 흐름을 돌렸죠. 돌린 상태에서 뭐예요? 이게 박스권이잖아. 박스권인데 저점을 높이는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뭐예요? 흑자 전환. 중요한 사실은 이때도 적자였고 이때도 적자고 적자입니다. 근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디? 아직도 이 박스권에서 중심의 위치가 되고 있다. 자, 근데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이 사이 구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모으고 우리가 전고점 구간 넘어가는 이 자리와 이 자리에서 분할 익절하고 슈팅할 때 나온 물량 전부 다 쳐내는 방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이 종목 스페이스 X 관련주 관심 있다 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X라고 X 또는 우주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요거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쪽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우주라고 남기시면 제가 요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